네, 안녕하세요. 저 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현재 중3, 현재 고1 부모님들이시죠. 학생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강북청소년에 준비하고 있는 윈터스쿨에 대한 말씀도 2부에서 드릴 거고, 1부는 20 대입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입에 대해서 혹시 제 설명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여기? 다 처음이신 분인가요? 그러면 이전에 뭐 듣거나 또는 알고 계셨던 사실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좀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고 또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르게 대입에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학원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은 저희 학원은 이제 강북청소년학원은 이투스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이투스 뭐 들어보셨죠? 온라인 인강 있고 그 다음에 출판도 저희가 해요. 혹시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워드마스터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책이에요. 그렇게 그런 출판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족보닷컴 아세요? 네, 그것도 저희 자회사예요. 그리고 뭐 이투스 247이라고 해서 뭐 지역에 있는 그런 제가 독재학원들도 그런 데도 저희 자회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고 저희 같이 이제 학원을 저희가 수도권에 11개 학원이 있어요. 수도권 11개 학원이 있는데 각각의 학원에서 재수생들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준비하는 고1, 고2, 고3 아이들을 가르치는 11개 학원이 있고요. 이 건물에도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건물에 4층, 5층, 6층, 8층을 쓰거든요. 그래서 4, 5, 6, 8층을 쓰는데 6층하고 5층에는 라이브러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독서실로 돼 있어가지고 개인 독서실이 600석이 넘는 한 700석 가까운 독서실이 있어 거기서 600명 학생들이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 이북에서 제일 큰 재수학원이기도 하고 또 중계동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고등부 단과 학원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윈터스쿨이라는 것들이 얼마만큼 좀 다른지 그런 내용도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입시센터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 를 정리하는 그런 컨설팅이든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이기도 하고 주변의 학교들과 협업하면서 각 학교에 저희 또 지원이나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설명회를 뭐 이 근처에 있는 많은 학교에 설명회 연사를 파견해서 또 학부모님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진고라든지 대진여고라든지 뭐 서라벌고라든지 청원여고라든지 여기 뭐죠 영신여고라든지 다 저희가 설명해 나가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가서 그 학교를 다니시거나 현재 고1이시면 그 학교에 그 학교에 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그런 학교를 가시게 되면 저희 회사 분들이 와서 연사하시는 걸 보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입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슬로건이 입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무엇인가를 하겠다, 입시를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입시, 그러니까 중3 현재 2028학년도 2029학년도가 되겠죠. 그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근데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 입시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아직 모집 전형이 발표된 게 없어요. 그래서 2027학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까지가 이제 전형 계획 아니라고, 우리 대학은 2년 예고제에서 전형 계획 아니라는 게 해마다 2학년 4월 달에 나와요. 현재 고1 부모님들은 내년 4월 달에 원하는 대학의 전형 계획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중3 부모님들은 내년 4월 달에 그걸 같이 보시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1, 2년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형 계획안이라는 게 2학년 4월 달에 나오는데 그걸 다 정리해서 다 모아서 5월 달에 대교협이라고 있어요.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에서 그걸 다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5월 달 정도에 보실 거예요. 그때 보실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추론하면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할 얘기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학생들 인원이 몇 명인지 이제 대학 선발 인원인데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원하면 대학을 못 가는 일이 없어요. 100% 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보시면은
100%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이들이 이제 2027년 현재 고1이 2027년 학생들이고 2028년 중3 학생들이죠. 이게 2028년 29 현재 고1 학생들 그다음에 현재 중3 학생들 10년생 09년생에 지금 고3 학생 수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통계청 들어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교육청 인원들. 고3 학생을 추론해 본 거예요. 현재 고1, 고2, 중3 인원을 갖고서. 그 다음에 해마다 그럼 이 정도 인원이 있을 때 재수생은 고3은 이렇게 했으면 얘네들이 다 수능을 응시하진 않아요. 수능은 이 정도 응시할 거야. 해마다 비율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에 재수생들이 보통 이 정도 붙어요. 재수생들이 한 30, 20, 한 30, 한 4%, 5%이 정도 재수생들이 항상 발생해요. 그럼 이 정도 발생하면 실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46만, 47만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자, 4년제 정원이 31만 9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대까지 하면 47만 4천 명이에요. 그러면 전문대까지 대학을 가겠다 마음 먹으면 다 갈 수 있죠.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학을 가겠다고 해서 저기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강원도 고성에 있는 철책성 근처의 대학을 가거나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아직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아이들이 대학을 많이 생각하는 게 중3 부모님들은 대학 말씀하시면 항상 스카이 밖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고1 정도 되시면 한 서성한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2 정도 되면 중경외시 정도. 그 다음에 고3 때면은 이맘때쯤 되면 이제 고3 1학기 때쯤 되면은 그래도 인서울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맘때 수시 정시 원서 쓸 때쯤 되면은 지하철 타고 가실 때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들로 많이 바뀌는데 그럼 실제로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원들이 몇 명 정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자, 의치 한약수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메디컬이라고 얘기하는 데들. 의치 한약수가 선발 인원이 6,600명이에요. 2년 전에 어떤 분께서 지금 제가 폐쇄된 곳에 들어가신 분이 1,500명 늘렸다가 다시 줄였죠. 그래서 그분께서 늘렸다가 다시 줄여가지고 다시 6,600명, 의대정원 1,500명 줄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이 정도가 선발 인원이에요. 근데 저거 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누적 인원. 그래서 누적 대비 제가 의치한약수를 하면 그럼 전국에서 1.4% 안에 들면 된다는 뜻이에요.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그리고 서울대 가려면 전국에서 몇 퍼센트? 2.2% 안에 들면 된다. 옛날에 서울대가 맨 위에 있었어요. 지금도 문과는 서울대가 맨 위에 있어요. 근데 이과는 서울대 위에 대학이 있죠. 그게 의치한약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봤더니 쭉 그러면 요즘 학교가 보통 이 근처 학교가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반에 요즘 고1 아이들이 한 23명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평균 반평균 한 23명 정도 있다고 이 근처 학교들이 그래요. 반평균 23명 정도 있는데 10개 10학급이다. 라고 치면은 한 학교에 23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한 명도 못 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의치한약수가 가려면 230명 중에 몇 등? 1.4%니까 3.2등까지. 그 다음에 서울대 가려면 전교 5등 안에 들면. 자, 근데 저거를 전교로 따지니까 힘들죠. 그래서 우리 반 평균으로 우리 반으로 보면 어때요? 좀 더 힘들죠. 23명이니까 한 반에 1등이 스카이 위를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몇 등 안에 들어야? 3등 안에 들어야지 주요대, 서울 주요대로 얘기하는. 여기서 주요대의 개념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학교 레벨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애가 또는 여기 학생들 있으니까 내가 인서울 주요대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가 주요 국공대가 우리가 보통 지거국이라고 그러죠. 지방 거점 국립대. 위에 인서울 가려면 반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갑자기 우울해지시죠. 이게 그냥 통계예요. 통계. 그러면 이 동네가 좀 더 많이 갈까요? 아니면 다른 동네가 좀 더 많이 갈까요? 저는 노원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주 많이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근데 저희는 노원에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노원구 지금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에서 여기 와요.
저희 학원에 윈터스쿨 오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남양주, 양주, 구리, 뭐 의정부, 동두천에서도 여기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전 기준을 여기다 놓고 얘기를 할 건데 좀 더 각각의 학교에서 처지에 맞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아직은 중3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중3 부모님 손 들어보세요. 예, 중3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중3 부모님들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3 부모님들한테 우리 애는 다 올 A인데 뭐 이런 성취도 올 A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럼 성취도 올 A가 도대체 뭔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이것부터 아까 성취도 올 A가 뭔지는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어떤 전형이 제일 많이 뽑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은 모두 몇 가지 전형이 있어요? 아직은 고3 부모님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전형은 뭐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아직 중3 부모님들은 수시와 정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전형은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죠. 근데 수시 안에서 나뉘고 정시에서 나뉘어요. 수시 안에서 몇 가지가 나뉘어요? 수시에서는 교과, 학종, 학생부 종합이라고 얘기하죠. 학종, 그 다음에 논술, 그리고 특기자, 실기 전형. 물론 실기는 정시에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원회, 농어촌, 기회균 등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저희는 대학을 뭐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수시. 근데 수시호도 다 쓸 거예요. 교과, 논술, 종합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교과다, 학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가는데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예요? 봤더니 교과 전형이래요. 어디서? 전국 4년제 197개 대학에서. 근데 우리는 전국 4년제 197개 대학 저기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대학을 보낼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는 분들은 적어도 서울 시내에서 중위권 이상의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아니면 의치서. 메디컬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저희 학원에 주로 중상위권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주로 와요. 그러면 서울 소재 저희가 상위 15개 대학, 제가 상위 15개 대학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냥 부모님 알아서 생각해서 세 분 금방 나와요. 서연고 뭐 이렇게 세 분 금방 나오니까 상위 15개 대학만 따질 때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뭐예요? 보라색. 정시. 수능이 38.5%. 그 다음에 뭐죠? 학종. 그 다음이 뭐죠? 교과. 11.7%. 학종이 교과보다 많은 이유는 서울대가 교과가 없어요. 서울대는 학종만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있죠. 그 다음에 논술 9% 적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런데 메디컬은 교과가 제일 많은데요. 예, 메디컬은 교과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지역 균형 선발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의대들은 그 지역 애들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뽑을 때 성적순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교과가 많아요. 그런데 인서울로 따지면 또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으로 따지면. 하여튼 그 얘기. 자, 그러면은 제일 많이 뽑는 전형 뭐가 제일 많이 뽑는다? 수시가 제일 많이 뽑는다고요? 맞죠? 근데 수시를 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형 하나하나를 쪼개서 보면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뭐다? 수능. 그 다음에 뭐다? 조각. 이렇게 된다. 그리고 교과다. 라는 사실 일단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건요. 지금 여기 계신 자녀분들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냐면 2027학년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7학년도까지 나왔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2027학년도 나온 걸 제가 올해 것까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2028학년도는 좀 바뀔 수도 있겠죠. 좀 바뀔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바뀌진 않을 거예요. 해마다 이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하여튼 이 사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2028 대입 개편인데 우리는 지금 2028 대입 개편안을 보고 있는 거죠. 2022 대입 개편안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8 학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거기서 말씀드리는 우리 고1 부모님들 이미 겪어보셨겠지만은 과연 뭔가 중3 부모님들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은 2주 뒤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세하게는. 그때 또 한 번 오세요. 그냥 마실 라운드 생각하시고.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까지 얘기를 제가 길게 다 하려고 그러면 제 설명으로만 2시간을 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큰 틀에서 오늘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 교과 편제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은 교과, 그 다음에 자, 교과는 주로 우리가
공통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대체로 공통이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특목 같은 특목 선택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2022 교과 편제로 바뀌는 것들이고 이따 교과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쪽은 학생부를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라 그러죠. 학생부를 보면 창의적 체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출결, 독서, 행동 특성, 수상 이런 것들이 쭉 쓰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걸 쓴다고 해서 이게 다 대학에 반영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상 써도 대학에서 입시에 반영하지 않아요. 현재. 독서 써도 대학에서 입시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녹아 있어야 돼요. 행동 특성이라든지 진로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다 녹아 있어야 돼요. 자율활동이라든지 세특에.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주로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쪽이 교과고. 이해되시죠? 교과는 우리 수시에서 주로 뭘?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이건 수시에서 주로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걸로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많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이거 두 개. 근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거 엄청 중요해요. 적극성.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가요? 아니면 외향적인가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외향적이면은 좀 좋아요.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 자신을 어필해야 돼요. 왜?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누가 써줘요? 선생님이 써줘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학생이라는 걸 어필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그걸 써줄 테니까. 선생님이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자,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자,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크게 몇 가지를 보는지 아세요? 교과는 뭘 보겠어요? 내신 점수 보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봐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걸 본다고 얘기해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 세 가지를 봐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자, 그 중에 어떤 걸 제일 많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주어는 뭐예요? 그럼 제일 많이 뭘 보겠어요? 학업 역량을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대학은 어떤 아이를 뽑으려고 그래요?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수업을 쫓아올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 뽑고 싶어 하겠죠. 그러려면 이 아이가 공동체 역량도 물론 있어야겠죠. 진로에 관심도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학업 역량의 우수한 친구를 뽑으려고 그러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학업 역량이라고 표현했어요. 학업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요. 학업 능력과 학업 역량은 달라요. 학업 능력은 어떤 거예요? 현재의 능력의 점수. 학업 역량은 지금은 가능성만 보이지만 얘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숫자만 보지 않는 거예요. 교과는 뭐만 본다고? 숫자. 그건 학업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학업 역량을 보는 거. 학업 역량은 이게 다 학업 역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독서도, 내신도, 학습 소모임 동아리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그다음에 학교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수업 참여도 이런 것들 다 학업 역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특에, 행종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 보는 게 학업 역량이다. 그럼 학업 역량을 잘 보이기 위해서 학업 역량은 누가 써줘요? 선생님이 써준댔잖아요. 모든 교과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죠. 선생님 눈에 들어야죠. 그리고 연계된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소논문이나 어쩌니 이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어떤 기록물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학은. 대학도 알아요, 얘네들이 뭔지. 이제 중졸이잖아요. 고1, 고2가 중졸이잖아요. 중졸한테 무슨 대학 교수의 논문을 원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단한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고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참여했고 그리고 노력했고 그리고 관심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라도 하려고 했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록돼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수행평가 무임승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학종은. 교과는 뭐가 중요해요? 결과죠. 얘가 몇 등 맞았는지, 몇 점인지, 원점수가 몇 점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려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 자세한 얘기는 2주 뒤에 다시 저희 본사에서 아마 그때는 입시센터에서 진로진학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설명할 게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것만 가지고 1시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중3 부모님들, 뭐 고1 부모님들은 이미 학교에서 다 제가 고2 선택 과목 그 설명회 다 들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이미 언제죠? 8월 달 정도에 다 결정하셨죠. 9월 달에. 8월 달, 9월 달에 우리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뭐 이런 거 결정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쭉 공통 과목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시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좀 보통 2학년 1학기 때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뭐 이렇게 쭈루루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학교들은 저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수능에 출제되는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얘네들만 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2학년 때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아니면 사탐 여러 과목들을 쭉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니까. 근데 이제 사탐 같으면 전부 다 내신 과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학년 때 융합과학, 융합사회,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저런 내용들이 수능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 고1 중3 부모님들 내년 예비 고1 되잖아요. 수능 때 출제된 과목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한국사, 통합과 통합사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저희 윈터스쿨에 저런 수업들을 다 개설을 할 거예요. 저희는 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학원이에요. 대입 전 과목을 다룬 재수반이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대입 전 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 과목이 다 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마다 요즘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고민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미 1년 전부터 이미 한 작년부터죠. 제가 작년 12월 올 1월부터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특히 시간표 짜시거나 교무 쪽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연구부라고 그러나요?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 학교는 일반 선택을 어떻게 할까? 우리 학교는 공통과목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수학을 보통의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들이 대수가 현재 수원이에요. 현재 2학년 따지면 그리고 미적분원이 현재 수투고요. 그런데 대수와 미적분원을 대부분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선덕고등학교든지 대진여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2학년 때 여기 선덕고 대진여고 1학년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 2학년 1학기 때 대수와 미적분원을 같이 하죠. 그리고 2학기 때 미적분 2 그게 심화 미적분이에요. 다른 학교도 보통 3학년 때 하는데 그것까지 마치고 4학년 때 우리는 그냥 수능으로 쫙 준비하겠어. 이렇게 전략을 짜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면 2학년 때는 어때요? 애들이 많이 힘들겠죠. 근데 그 두 학교는 자기 학교 애들을 믿나 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학교 애들은 그럴 역량이 돼 라고 생각하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학년 때는 수능에 올인하겠어. 애들한테 내신 고민하지 않게 만들겠어.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근데 보통의 학교들은 우리 학교 애들한테 수학을 2학년 1학기에 수학과 미적분을 같이 시키면 우리 애들은 다 죽어버릴 거야. 안 그래도 수학 시간은 수면제라 그러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 밀어붙이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달리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돼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건 거꾸로 갔어요. 내신이 몇 등급제죠? 수능은 계속 9등급제를 유지해요. 수능 9등급제를 유지해서 지금 친구들도 4%, 7%, 12%, 17%, 20% 이렇게 유지해요. 그런데 내신은 몇 등급제예요? 5등급제죠. 내신 5등급제 하면서 그러면은 내신 5등급제니까 이제 아이들이 뭘 해야 돼요? 내신 5등급제니까 내신이 1등급이 몇 %까지예요? 10%까지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1등급 10%까지. 자, 지금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기록되는 게 표준 편차 이런 게 기록이 안 되잖아요. 학생부에. 뭐가 기록돼요? 평균. 내 원점수가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과 내 원점수가 기록되기 때문에 나의 원점수를 최대한을 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1등급 맞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1등급을 1% 1등급 한 개와 나머지 2등급 이게 보다는 어떤 게 중요해요? 10% 1등급 여러 개 맞는 게 더 중요하다. 일이 찍히는 게 더 중요하다. 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그러니까 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럼 이걸 보고서 지금 4, 7, 10인데 여기는 10, 24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몇 퍼센트? 23%, 3등급까지 23%, 4등급 40% 누적으로 따지면. 자, 그런데 여기는 1등급이 10%, 2등급이 몇 퍼센트? 34%까지 누적으로. 이런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뭔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참, 아까 중3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다 성취도 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취도 A면 잘하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지 않나요? 속지 마시라고. 이건 이 근처 학교예요. 이 근처 중학교. 이거 홈페이지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다운받았어요. 이 근처에 어느 중학교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반경 1km 안에 있는. 우리 이 건물에서 1km 안에 있는 중학교예요. 1km 안에 있는 중학교니까 몇 개 안 되죠. 자, 그 중학교의 성취도 3학년 1학기 성취도를 제가 봤어요. 국어 A가 42.7%. 아, 전 A는 엄청 잘하는 줄 알았더니 42.7%나 있더라고요. 반은 A를 받더라고요. 사회 43.5%. 이 학교 공부 좀 하는 학교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에서 여기서 1km, 반경 1km 안에 드는 학교 중에 공부 좀 하는 학교 몇 개 있죠. 그리고 수학 44.4% 성취도 A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그럼 성취도 A가 수학 44.4%인데 그럼 성취도 44.4%가 성취도 A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제가 고등학교 오면요. 어떻게 돼요? 1등급 10%, 2등급 24%, 34%까지. 44%니까 2하니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중학교 때 성취도 A라고 하는 것들이 고등학교 오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A를 맞으고 올 A를 맞으니까 우리 아이는 잘하는 아이예요? 아직은 모르는 아이죠. 잘할 수도 있겠죠.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올 3등급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올 3등급을 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교과나 학종으로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못 가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성취도 A에 갑자기 표정들이 굳으시는데 너무 굳지는 마시고요. 이렇다.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어라. 여기 중3 학생들도 있죠. 내가 성취도 A니까 난 잘하는 애야. 잘하길 바래. 자, 그럼 아까 학생부 관리, 우리 고1, 지금 현재 고1 부모님들 학생부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학생부는 제일 중요한 게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가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 고3 때 학생부 관리하고 있으면 이상하죠. 수능 공부해야지. 고1 때는 애가 뭘 모르잖아요. 뭘 모르는데 고1 때부터 학생부를 관리한다고 막 이러면 이건 엄마의 손길이 많이 간 거겠죠. 느낌상.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적극성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몇 학년 때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은 제일 풍성한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모님들 2주 뒤에 한 번 더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자꾸 불러라고 불만 갖지 마시고 그냥 마실 나오세요. 마실 나오셔가지고 뭐 집에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토요일 날 마실 나와서 보세요. 자, 일단은 학생부는요. 제가 이거 쓴 이유가 뭐냐면은 학생부는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잘 발급받아가지고 집에다 가보로 보관하려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어렸을 때 이런 것들 자식들한테 보여주려고? 학생부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의미는 뭐 하는 거죠? 내가 혹시 학종으로 대학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학종으로 대학을 가겠다 실제로 그래요. 목표가.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그럼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내가 원하는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잘 보여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날 뽑아주게 써줘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부는요, 보통 요즘 많이 쓰는 학교는 한 35페이지도 나오더라고요. 3학년 때까지 보면. 적게 쓰는 학교는 한 18페이지 정도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자, 어찌됐거나 학생부 쓸 때 제일 뭘부터 보냐면요, 그 대학 교수님들이 첫 장을 보세요. 첫 장에 담임 이름이 뭐고 이런 건 안 보고요. 첫 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출결이 나와 있어요. 출결에 아무것도 안 찍힌 애가 제일 좋아요. 무슨 이해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종은 어떤 애를 뽑아야 돼요? 공부 잘하고 성실한 애를 뽑고 싶잖아. 일단은 출결에 아무것도 안 찍혔으면 성실하잖아. 무슨 이해되시나요? 병결도 웬만하면 없는 게 좋아요. 물론 병결은 결석으로 무단결석으로 치진 않지만 웬만하면. 이해되시나요? 자, 애가 아프다. 그냥 학교 데려가세요.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은 정말 옛날 얘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나이가 많아요. 연탄 뗐어요. 이해하시죠? 연탄 뗐는데 우리 애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겨울에 연탄 뗐다가 제가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근데 그때 연탄가스 마시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빼지면 안 된다고 저를 업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결석 이런 걸 해볼 생각을 엄두도 못 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죽어도 학교를 데려가는구나. 근데 학교에서 또 맑은 공기 쐬고 뛰어노니까 멀쩡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일 앞에 보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 장을 봐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행동종합 특성이 있어요. 행종은 누가 써줘요? 담임이 써줘요. 그래서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밝혀주는 게 행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가지고 창체를 봐요. 창의 체험 활동.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진로, 그 다음에 봉사, 동아리 이런 게 나와요. 자, 진로, 봉사, 동아리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부터 봐요? 진로. 진로 영역을 보겠다 했잖아요. 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쭉 거기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특을 봐요. 세특은 과목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세특을 보니까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그러면 제일 앞에 첫 장 잘 써져 있어야 되고 담임 선생님 쓰는 게 잘 써져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 순서대로 보니까 보는 순서대로 잘 써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 주제가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진로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자율활동 이런 데서 주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1학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아요. 1학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 뭐 하는 애들이에요. 중졸인 애들이에요. 걔네들 뭘 알겠어. 중학교 1학년 아니 중학교 1학년 중졸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어떤 거 직업이 세계상의 직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뭘 확정지고 뭘 하고 그때부터 밀어붙일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모색의 단계예요. 이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관심 있고 이것도 관심 있고 호기심 많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보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2학년 때는 조금 더 구체시켜서 이제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하는 게 1학년은 그냥 모색의 단계 2학년 때 구체화시켜서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도 모든 과목을 내가 다 잘 쓸 수 없잖아요. 내가 슈퍼맨이 아니니까. 그리고 대학도 우리의 학과에 오는데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학종은. 그러니까 그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그런 학과에 주력해서 학기마다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과목의 세특은 신경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건데요. 적극적이어야 됐잖아요. 뭔가를 찾아봐야 돼요. 뭔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게 적극적인 학생들이죠. 그리고 정말로 스카이 가고 싶잖아요. 한 학기에 책 10권씩 읽으세요. 한 학기에 책 10권씩. 지금 중3 아이들은 이번 겨울방에 책 30권 미리 읽어놓게 하세요. 지금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거를 나눠서 썰을 풀게 하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지
동기 우리가 뭔가를 쓸 때 세특이나 아니면 아까 진로 활동이나 아니면 체험할 때 뭔가를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요. 우리가 보통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기로 이걸 관심 가졌다. 아니면 내가 어떤 동기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무엇을 했다. 무엇인가를 찾아보거나 읽어보거나 이랬다. 공부했다. 그래서 결과를 이런 걸 만들었다. 플러스 알파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럴 때 동기 중에 제일 좋은 게 책 읽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고 무엇을 느껴서. 물론 수업 시간에 뭘 듣다가 아니면 신문을 보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거기다 쓰기 제일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그 다음에 과정에도 독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과정에도 내가 무엇인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책을 찾아보고 어떤 책을 읽어보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느꼈다.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독서는 동기와 과정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되게 답답해요. 제가 학생부 컨설팅을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시 컨설팅과 학종 컨설팅 해주거든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근처 학부모님들이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운영위원 분들이 단체로 절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제가 봐주고 그러는데 가장 답답한 게 독서가 없어요. 그럼 세특에다 뭔가를 써줄 때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항상 했잖아요. 미갈식으로 쓰지 말고 두갈식으로 쓰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제가 뭘 보여드릴 텐데 결과물을 보여드릴 텐데 경쟁률을 두갈식으로 쓰잖아요. 미갈식으로 쓰잖아요. 지원하는 애가 너무 많아요. 학종은 보통 경쟁률이 15대 1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을 뽑기 15명을 읽어야 되는데 읽어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끝까지 다 읽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딱 뭐가 있어야 돼요. 흥미를 끄는 게.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끝냈어요. 2주 뒤에 이 얘기를 길게 할 거예요. 그때와 다시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요. 대학 입시 아까 얘기했죠. 수시와 정시 이렇게 했는데 원서 몇 장 쓰시지는 아세요? 대학교 할 때 원서 모두 몇 장 쓰세요? 원서 6장을 쓰시던 분은 수시로만 대학을 보는 생각인 거예요. 그분들은 애를 수능을 안 보게 하실 생각인 거죠. 원서는 모두 레귤러가 수시 6장, 정시 3장. 9장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쓰면 14장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관학교, 경찰대, 그 다음에 유니스트, 카이스트, 지스트, 뭐 디스트, 그 다음에 한국전력대 이런데, 한국에너지대 이런 데까지 다 거기는 교육부 소관 외에는 다 더 써도 돼요. 하여튼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원서는 기본적으로 9장을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9장을 쓴다. 자, 그럼 원서를 9장을 쓰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우리 2부 연수한테 제가 몇 분까지 끝내겠다 약속했는데 이미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자, 10분을 더 쓰겠습니다. 자, 이건요 2027학년도에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들어갈 때 바뀔 거예요. 대학의 전형이 아까 교과 전형, 학종, 논술 뭐 이런 거 있다 했죠. 그런 것들 제가 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교과 전형이 이런 게 쭉 있어요. 교과 전형이 교과 100이란 건 내신 점수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대학들은 다 뭐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내신만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의 내신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인데 옆에 어떤 교과 80, 정성 70, 교과 70, 서류 30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교과 전형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과 전형에도 학종적 요소가 있어요. 서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형 요소라고 그래요. 전형 요소가 뭐냐면 내신, 교과, 비교과, 수능, 논술 이게 전형 요소예요. 근데 우리가 전형 이름을 어떻게 다냐면 그 전형 요소들 중에서 50% 이상이 들어가면 그게 대표 전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70, 서류 30이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학종이에요. 학종적 요소가 있는데 교과가 몇이니까 50% 이상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과가 50% 이상이니까 교과가 80이죠. 얘는 교과와 비교과와 수능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다 전형 요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과가 50% 이상이니까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학생부도
서류도 비교과도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여튼 이렇다. 그리고 수능 체제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궁금한 거. 이거 잘 못 보시니까 제가 이걸 표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대학 가려면 저 학교 가려면 교과를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연세대, 서울대는 교과가 없댔어요. 제일 높은 데가 연세대예요. 연세대 2022학년도 올해 2월 달에 끝난 거 있죠. 올해 2월 달에 끝난 입시 결과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들. 대학교 1학년들 교과로 연대를 가려고 했더니요. 어떻게 갔어요? 연대과가 엄청 많겠죠. 제일 높은 점수로 끝난 데가 의예과예요. 내신 1.01등급. 저기 합격자 70% 컷이에요. 합격자 70% 컷. 대교협에서 발표해요. 1.01등급. 제일 낮은 게 몇이에요? 1.87등급 교육학부. 이해되시나요? 자, 그 사이에 쭉 있다는 얘기예요. 과가 몇십 개가 있는데. 고려대 제일 높은 과가 뭐예요? 1.07. 의대 제일 낮은 과가 1.75등급. 고대 가려면 그럼 저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과로 가려면. 이해되시나요? 쭉. 자,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제가 딱 파란 선을 그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 9등급제 내신인 거고 5등급제로 환산하면 10%. 그러면 이 이상을 가려면 올 1등급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연대 고대는 2가 있으면 못 가. 5등급을 환산했을 때. 표정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는 이미 끝났구나. 이제 고1 부모님들 뭐. 자, 2025 수시. 자, 뭐 대학이 연대 고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쭉 보시면 우리 숙대까지 봤어요. 자,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쭉 오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런 대학을 가려면 적어도 이게 9등급제 내신이라고요. 5등급으로 1등급 해야지 이 위를 간다고요. 올 1을 찍는 애 중에 이런 데 가는 애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2등급이 여기 있어요. 그럼 올 2를 하면은 여기 못 가겠죠. 많이 심각하죠. 아, 우리 애는 이제 교과는 끝났어. 학종. 자, 우리 애는 교과는 끝났으니까 이제 학종. 아, 교과는 그냥 가라 그래. 우리 옆집에 가면 되지. 우리 애까지 꼭 교과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애는 이제 학종으로 갑시다. 학종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단계별 선발을 해요. 많은 대학들이. 그래서 1단계 한 다음에 면접이 들어가요. 왜? 애가 써놓은 게 엄마가 쓴 건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애 입으로 그걸 확인해 봐야지. 비교과를. 비교과에 거기다 막 써놨는데 이게 진실일까?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단계별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불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진짜 너가 한 거야? 너 무슨 생각을 했니? 너 이 책 읽었다면서? 진짜 읽었어? AI가 읽어준 거 아니야? 오픈 AI가 챗봇이 읽어주고 뭐 챗GPT 읽어준 거 너 그냥 다운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제가 사범대 나왔어요. 학교 선생님들 하는데 학교에서도 다 챗GPT 갖고 이거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채특을. 150명을 어떻게 쓰냐? 뭐 챗GPT를 쓰지. 해서 제가 이런 돌팔이들만 제가 막 그랬었는데 학생들도 되게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직접 불러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면접 전형이 많이 늘었어요. 갈수록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면접 전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미적용인 경우가 많아요. 왜? 아까는 교과만 봤을 때는 얘를 모르잖아요. 그 숫자마다 학교마다 다르니까. 근데 면접으로 내가 내 눈에 확인했으니까 걔는 굳이 수능 최저를 안 봐도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해서 뭐 이렇게 또 대학에서 서류 면접, 거의 면접 많이 보죠.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뽑더라. 이거 2027학년도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배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서류 100, 100, 100, 100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서류 100인데는 최저가 있잖아요. 무슨 이해되세요? 면접을 보면은 최저가 없는 데가 많았죠. 근데 서류만 하면은 이 서류만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수능까지 봐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여튼 어찌됐거나 그럼 학종을 합격한 애들 볼게요.
서울대는 학종만 있대서 직윤 일반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연대, 고대 이렇게 쭉 했더니 아까는 다 올 1등급 위에 있었는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이게 우리로 바꾸면 올 1등급. 우리로 바꾸면 올 2등급. 올 2등급 해도 뭐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좀 여유가 생겼죠. 자, 뭐 하여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좀 여유가 생겼어요. 올 1등급, 올 2등급 이렇게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애는 지금 올 2를 못 찍었으니까 이 사이에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애는 이제 뭘로 가야 돼요? 학종으로 가야죠. 일단 그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학종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 학종의 결과를 이제 다시 볼게요. 학종으로 몇 등급도 가요? 아까 봤더니 학종은 아까 봤더니 5등급도 가잖아요. 4등급도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꾸로 돌아가서 아까 봤더니 4등급 때 5등급 때 막 가잖아요. 그죠? 학종으로는. 자, 그랬는데 그거를 다른 대학들은 이걸 발표하는데 이런 걸 발표하는 학교 하나 있어요. 어디는 시립대예요. 서울 시립대는 해마다 다른 학교는 그냥 몇 등급 이것만 얘기하는데 우리 서울 시립대는 해마다 뭘 발표하냐면은 일반고 출신의 등급 70% 컷. 그 다음에 특목고 70% 컷. 자사고 출신의 70% 컷을 발표해요. 참 착한 학교죠. 그럼 서울 시립대를 보고서 다른 학교를 유추할 수 있죠. 중경외시를 소송안을. 이해되시나요? 자, 서울 시립대는 아까 5등급까지 합격한다고 했는데 일반고 애들은 몇 등급 바깥이 없어요. 2.5등급 바깥이 없어요. 몇 등급제에서? 9등급제에서. 이해되세요? 5등급, 6등급 받아서 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전국자사고. 광역자사고도 아니야. 전국자사고. 특목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는. 여기 있는 서울시립대 여기 있었잖아요. 5등급, 5.09등급, 4.56등급 갔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2.5등급 안에 여기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학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저거는 9등급제에서 그러면 우리 애는 몇 등급제? 5등급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학종은 뭐 어떤 애들 뽑으려고 그런다고요? 학종 뭐 어떤 애들 뽑으려고 했어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있는 친구를 뽑으려고 그런다고요. 맞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라고요? 학업 역량. 근데 등급 낮은 애를 왜 뽑아요? 대학은요, 인간성 좋은 애를 뽑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를 뽑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는 인간성이 좋고 교육하기가 좋고 적극적이고 친구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난 대학을 학종으로 갈 수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부모님들. 우리의 내신이 안 좋으니까 학종으로 보는데요. 내신이 안 좋으면 교과도 학종도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뭘 잘 받아야 돼요? 내신. 일단 교과든 학종이든 대학 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내신. 내신으로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이제 5등급제잖아요. 그냥 평균은 1.5등급 안에 들어야죠. 이 위에 대학 가려면. 1학년 부모님들 이제 애 끝났나요? 우리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제 희망이 있죠. 2학년 있고 3학년 1학기가 있잖아요. 2년 반이 남았잖아요. 1년 반이. 그리고 아직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마지막까지. 많이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가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난 이제 이미 버린 몸이니까 고1 애들이 벌써부터 나 이제 정시로야. 나 이제 내신 제꼈어. 수능에 집중할 거야. 제가 그런 애들 오잖아요. 1학년 애들이 그런 부모님들 있으면은 애가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럼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개뻥 치지 마라. 2달 뒤에 내신도 공부 안 하겠다. 내가 2년 뒤에 수능을 공부하겠다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가서 재수학원이라 했잖아요. 재수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 내신을 열심히 했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수능을 잘 봐요.
왜? 수능과 내신이 다른 공부가 아니에요.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내신은 하고 수능하고 문제 유형이 달라요. 근데 문제 유형은 달라요. 근데 수능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력이라는 게 한눈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이 쌓여 사고력이 형성되는 거지,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 없이 사고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내신이잖아.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충실하고 내신 열심히 했던 애들이 고3 때 수능에 집중해서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풀면 수능을 잘 보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때, 2학년 때 개념과 지식을 획득하려는 그런 노력 없이 그런 공부를 안 하고 나서 수능 유형만 보면 뭐하냐고. 개념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미 난 버린 몸이야 믿지 마시고요.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수능도 잘 봐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예요. 논술 전형 그냥 쭉 보세요. 경쟁률 어때요? 메디칼, 이거는 의치약 경쟁률이에요. 메디칼 경쟁률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어디야 도대체? 숙명여대 약학과 459대 1. 저 정도면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로또예요. 메디컬은 되게 높아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리고 메디컬은 최저가 세계합 4예요. 대부분 수학기이고 세계합 4. 그러니까 수능에서 112는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메디컬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는 그냥 있다는 거 보여주시고, 어차피 지금 애들하고 해당 있는 거 아니니까. 논술 전형. 논술 전형 대부분 뭐가 있어요? 최저가 있습니다. 그냥 아까 메디컬이었고 이번에는 아까는 의치학 한 수가 이제 일반 학과들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최저가 있고요. 논술 전형인데 논술 100이 아닌 데가 되게 많아요.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교과 30, 교과 20, 교과 30, 교과 30.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내신 같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내신 같이 봐도 논술 전형이 논술이 50% 이상이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 나중에 수시로 뭘 쓰든지 내신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입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대학 가는 게 수시가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해요? 아, 이거 다 보여주고 하니까 말이 이상하네. 자, 경쟁률이 높은 게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하죠.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아까 제가 상위 15개 대학만 봤어요. 상위 15개 대학만 경쟁률, 수시 경쟁률은 19대 1, 20대 1, 21대 1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전형별로 보면 교과 경쟁률이 11대 1, 학종이 15대 1이에요. 논술은 65대 1이에요. 논술은 왜 이렇게 높아요? 교과나 학종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등급 안에 들어야 돼? 9등급제에서 2.5등급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2.5등급 안에 드는 애가 많겠어요? 2.5등급 바깥에 드는 애가 많겠어요? 2.5등급 바깥이 많겠죠. 그럼 2.5등급 바깥은 원서를 안 쓸 거예요? 그럼 뭐 써야 돼요? 그래서 논술은 가진 게 없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 교과 학종도 못 쓰는. 그런 애들이 논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논술은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논술로 대학을 보내고 싶으세요? 웬만하면 교과 학종으로 보내시긴 낫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신 공부하셔야죠. 자,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설명회 때마다 꼭 좀 이 얘기 좀 해달래요. 이근처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청탁한 거예요. 설명회 때마다. 제발 출제자 직강에 집중하라고. 내신 문제 누가 출제해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잖아요. 근데 출제자 직강 안 듣고 학원 가서 내신 대비한다고 애들이 이상하다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 학종에도 글도 잘 써주세요. 하여튼 그러고요. 그런데 정시 경쟁률을 봐요. 정시 경쟁률은 보통 4대1, 5대1. 4대1, 5대1. 4대1, 5대1.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좀 튀죠. 정시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째 있으면 첫째가 3학년이가 하신 분. 가나 다군 있어요. 다군의 대학을 분할 모집하는 데는 튀어요. 그리고 가나군에서만 보면 좀 낮아요. 하여튼 그런데 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럼 보통 정시형은 4대1, 5대1이에요. 그러면 경쟁률 낮은 게 유리해요? 높은 게 유리해요? 낮은 게 유리하다면서요. 그럼 뭐가 더 대학 가기 쉬워요? 정시. 정시로 대학 가려면 뭐 하면 돼요? 정시로 대학 가려면 뭐 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정시를 묻지도 따지지 않아요. 뭐만 물어봐요. 공부했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잘 봐요. 정시, 그 다음에 내신,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논술이에요. 경쟁률 순으로 보면. 공부가 어떤 게 제일 빡세 보여요? 수능이 제일 빡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신이 그 다음으로 빡세죠. 내신만 뽑는 게 공부가. 맞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경쟁률이 낮아진다. 공부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경쟁률은 높아진다. 대학 가기 어려워진다. 이 얘기를 엄마 아빠가 와서 듣는 게 아니죠. 애가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애들은 수시로, 이 지역의 많은 학교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라고 그래요. 왜? 선생님이 거짓말할까요?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로 대학 간 게 유리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고 앞에 가로가 생략돼 있어요. 어떤 가로가? 공부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왜? 얘는 공부해야 되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강남에 많은 아이들은 정시로 대학 많이 가요. 공부를 하니까. 고3 애들도. 재수생 때문에 불리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으니까 불리한 거죠.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이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공부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애들은 수시건 정시건 불리한 거예요. 그냥. 공부하지 않는데 뭐가 유리해. 그냥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애들은, 우리 학교 애들은 정시와 불리해. 이 말은 정시와 불리한 게 수시도 불리해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사실. 오늘 한숨만. 자, 여기까지 객관적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제 주장을 얘기할게요. 제 주장 그냥 한 페이지만 딱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은 대학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목표가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서울대가 있어 이런 목표 아니어야 돼요. 의대가 있어 이런 목표 아니어야 돼요. 그냥 1개월 뒤에 난 뭘 이루겠어. 2개월 뒤에 뭘 이루겠어. 이런 목표만 있어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600명 학생이 재수한 됐잖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일까 못하는 애들일까요? 잘했던 애들 있고 못하는 애들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잖아요. 재수는. 원하는 데를 못 가서 사는 거지. 만족하지 못해서 사는 거지. 이해돼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에 수능을 만점 맞는 친구가 있었어요. 재수생인데. 수능을 만점 맞는 친구, 우리 학원에서 수능을 만점 맞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고3 때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라고 성균관대 인문계에서 제일 높은 과를 합격했었어요. 근데 거기 등록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걸 만족하지 못해서. 근데 걔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걔는 하루에 20번씩, 저희 학원 셔틀인데 셔틀 타고 내릴 때마다 셔틀 타고 지네 골목 앞, 지네 집까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는, 집에서 셔틀 타러 올 때, 셔틀 내리고 집에 갈 때 하루에 10번씩, 20번씩을 매일 서울대 경영학과 몇 학번, 자기 이름을 대면서, 걔 이름 김학성인데 김학성. 그걸 매일 했대요. 300일 동안. 그렇게 간절하니까 만점을 맞더라고요. 걔는 전 과목, 한국사까지 모든 과목 만점 맞고, 한국사 제2과목에 다 맞고 서울대 갔어요.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 3년 뒤 말고 그냥 100일 뒤 아니면 10일 뒤 그런 목표가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집중력 있는 공부, 공부만 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쉽죠. 우리 애들 학원에 오면은, 만약 저희 학원에 오잖아요. 하루에 14시간 10분을 공부만 해서 집에 갈 거예요. 오전 7시 50분에서 밤 10시에 끝나요. 윈터스쿨 때. 14시 10분 공부만 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왔는데 공부해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쉬게 해야죠. 내 눈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넌 공부를 안 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쉬어야죠. 쉴 수 있게. 우리 부모님도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오면 저녁에 TV 보시잖아요. 그 애들도 10시 오면 TV 봐도 되지. 대신 12시 반에는 자야지. 그것만 지킬 수 있으면. 근데 전자기기, 일단 요즘 애들은 전자기기가 몸에서 없어져야 돼요. 공부는. 일단 학원에서는 없앨 거예요. 학원은 오자마자 거둘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에 돌려줄 거예요. 중간에 애가 들고 있는 게 발각되면 저희는 제적시켜요.
저희는 공부를 하겠다는 애들 가르치는 건지 공부해라 해라 이런 학원이 아니에요. 공부할 의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집에서는 하게 냅두세요. 집에 왔더니 전자기기 막 그럼 봐야지. 엄마는 하루에 10시간씩 보면서. 애 하루에 1시간도 못 보게 하면 말이 돼요. 엄마 옆에 핸드폰이 없어서 손이 떨리면서.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학습.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남들이 잘하는 애가 이렇게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여기서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빼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이 근처 저 남양주 사는 애였는데 재수생 얘기예요. 남양주 사는 애였는데 농어촌 지역 학교였어요. 농어촌 지역 학교. 농어촌 지역 학교인데 걔가 농어촌 전형이 된 학교인데 거기를 전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전교 뒤에서 10등으로 들어갔대요. 뒤에서 10등. 그리고 고1, 고2 때까지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10등 밖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전교생 중에서. 그런데 갑자기 걔가 고2에서 고3 올라간 겨울방학 때 대학을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가 생각하기에 걔가 고1 때 뒤에서 10등으로 입학했다는 얘기는 중학교 때도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한 애가 갑자기 이걸 공부하려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 기출문제 푼다고 옆에 기출문제를 풀고 있으면 자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기특하게도 무슨 생각이냐면 남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3년을 다니까 나도 3개년 계획을 세워야겠다. 걔는 그때 삼수 결심을 해요. 그리고 고3 때 남들이 다 기출문제 보고 있는데 걔는 고1 개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고2 때 고3 그러니까 재수라고 삼수생 때 저를 만났어요. 서울대 갔어요. 3년 공부하고. 제가 원서 써줬는데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만 걔가 그런데 고3 때 남들 다 수능 본다면서 같이 수능 기출문제 풀고 있었으면 갔겠어요? 3년이 지나도 계속 사상 누각을 위해서 놀았을 테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이 학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저희 윈터스쿨들은 모든 학생들이 과목별로 진단평가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분류할 거예요. 선행? 중3 때 어디까지 공부했다고? 미적까지 공부했다고? 저희는 그냥 다 무시해요. 애가 처음 봤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하원비만 내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강사. 진짜 중요해요. 어떤 강사한테 배우는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대학생, 알바생, 가외? 진짜 전문가한테 배우는 건지.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그냥 아마추어 대학생이 축구하는 거하고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어때요? 다르잖아요. 전문가들이 가르쳐야 돼요. 얘가 어디를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모르는 데부터 설명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죠. 애한테 맞는 수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얘기는 지금 고1, 중3 부모님이 꼭 하고 싶어요. 공부할 때 예습과 수업과 복습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업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복습과 예습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예습이 더 중요해요. 독일에서 실험을 했는데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능이 70% 이상을 이해한대요. 근데 예습을 안 하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능이 40% 미만으로 이해한대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 개념에 대한 용어를 내가 잘 뭔지 모르지만 어떤 책에서 한번 읽어보고 온 친구하고 그 얘기를 수업시에 처음 듣는 애하고 이해력이 어떻게 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습이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간에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책들을 안 사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책을 한번 살펴보세요. 학원 교재 외에 책이 있는지. 전부 다 학원 교재 말고 없는 애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제가 애들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애한테 필요한 책이 뭔지를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전 수학 강사 출신인데 수학은 개념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쌤만 있으면 안 돼요. 쌤이 있으려면 개념 쌤이 있어야 돼요. 정석이 있어야 돼요. 수학의 바이블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미리 예습을 할 수 있죠. 개념을 읽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문제집 쌤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개념이 뭔지 모르고 예습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탐구도 마찬가지고 개념서라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서들을 좀 사주세요.
애들이 왜 공부를 못할까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책을 안 사줘서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학원 교재만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학원 교재가 뭔지를 보세요. 부모님 생각하시기에 부모님들은 아마 전과란 말 아세요? 수련장. 애가 수련장만 들고 있어요. 전과가 없어요. 그럼 공부 제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수련장만 하고 문제만 풀고 있어요. 전과가 없어요. 그럼 얘가 수련장 풀 때 문제 막히면 왜 막히는지를 전과를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수련장만 있다고. 진짜 전과에 해당된 책이 있는지를 보시고 없으면 좀 사주세요. 그 다음에 입시는 저는 이 말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학교 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제일 유리한 걸 찾으세요. 대부분이. 지름길을 찾으세요. 근데 지름길은 어떤 길이에요? 지름길이 넓은 길이에요? 상상해 지름길이 넓은 길이에요? 지름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 애한테만 유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좁은 길이란 얘기는 그 앞에 장애물 하나만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표현한 건 이런 거예요. 좁은 길은 경쟁률이 높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좁은 길은. 좁은 길이면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도 대학 갈 수 있는 여유, 공부를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뭘까요? 공부 안 하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신 안 나와도 논술 쓸 수 있어요. 내신이 좀 낮으면 학종 쓸 수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 얘기는 좁은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은 경쟁률이 낮아지잖아요. 넓은 길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넓은 길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전 과목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두 과목만, 세 과목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하잖아요. 그럼 경쟁률이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예체능 경쟁률 아세요? 체육과? 체육과 경쟁률은 기본이 정시 경쟁률 보통 아까 5대 1 정도 였잖아요. 기본이 20대 1을 넘어요. 대학가가 제일 힘들어요.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오늘은 제가 대입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저정별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넓은 길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2주 뒤에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이것만 해도 1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2주 뒤에는 뭘 할 거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학생부는 어떻게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애들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실 사례를 들면서 그날은 그걸로 또 1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던 분들이 또 오세요. 그리고 그냥 오지 말고 옆에 친구분도 데리고 오세요. 도움이 될 테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2부 순서로 저희 오늘 윈터스쿨 설명해 오신 거잖아요. 이제 윈터스쿨이 뭐 하는 건지 어떤 거 하는 건지를 저희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